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1인기업 성공사관학교 첫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저의 1인기업 성공 스토리, 1인기업 성공 전략, 뭐 전략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1인기업 성공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제가 1인기업을 제가 아까 30대 후반 36살부터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공 스토리는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도 이런 어떤 그 사례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1인기업 성공 어떤 기본을 갖추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는 그런 벤치마킹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이 자기계발 6단계 이런 어떤 로드맵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 자기계발 6단계를 좀 소개를 드리면, 자, 첫 번째 단계는 독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년 초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 청소 감독을 하고 나서 교무실에 잠깐 들렸다 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무실로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주간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도서관에 있는 책 한 권씩을 골라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일주일마다 한 권씩 읽고 그 독후감을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그 감동, 감탄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받은 책이 그때 당시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충우돌형 뭐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한번 해보는 그런 개념. 그게 그거 지금 그 돈키호테 책 전체를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정도 이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런 어떤 추진력 있게 또 실천력 있게 이렇게 한 것들이 그런 어떤 돈키호테 책을 읽은 그런 효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독서 습관이 생겼고 제가 독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가 이제 위에 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입니다만, 1학년, 4학년 이렇게 될 때, 우리 아들, 딸을 제가 그때는 이제 사무실이 종로 쪽이었습니다. 종로 쪽에 속독법이 있었어요. 속독법. 지금은 이제 그게 제 책장에도 꽂혀 있습니다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출간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속독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도 뭐 독서 속도를 높여서 독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독서를 이렇게 했고 제가 평생 직업으로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때는 기업 경영과 관련 책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10,000권 정도, 10,000권 이상의 이렇게 독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쭉 6가지 다 말씀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도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가 자기 개발을 이렇게 했던 첫 번째 단계는 독서 습관을
지금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성공의 하나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책 쓰기. 독서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종로에 사무실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평요일에 저녁 약속이 없으면 서점에, 그때 당시는 거기에 뭐 세 개의 서점이 있었습니다. 교보문고, 종로문고도 그때 있었던 시절, 영풍문고가 있었던 시절이니까, 저녁에 약속이 없을 때는 가서 책 아이쇼핑 합니다.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퇴근할 때 가서 그 책들을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어떤 때는 한 10권씩 이렇게 사들고 간 적도 있습니다. 뭐 제 지로는 책은 집에 사다 놓으면 반드시 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읽는 거 뭐 다른 출퇴근 시간만 활용하더라도 한 주에 한 권 정도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집중적으로 또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직접 책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벤처캐피털 회사에 다닐 때인데 그 어떤 원고를 작성해서 그때 당시에 21세기 북스에 이제 김영곤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뭐 책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장들이 뭐 저자들 상대도 안 합니다만 그때는 책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라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종로에 그 YMCA 앞에 있었는데 YMCA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이제 뭐 워드로 원고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펜으로 다 이제 메모지 내지는 원고지에 작성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거 작성했던 걸 딱 보여줬더니 뭐 그 자리에서 출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책이 이제 이 벤처캐피털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그 사장들이 와서 우리 회사 기술은 이런 기술이고 아이템은 이런 건데 뭐 세계적으로 몇 번째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이렇게 개발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는 이제 이 투자 심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와서 그런 기술 얘기를 하는데 한 6, 70%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심사역이 고객이 와서 아이템 기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이 자료들을 쭉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 3, 4년.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벤처기업에서 오는 사장들의 기술 아이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거의 다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이런 이제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그렇게 했고 자료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원고를 충분히 쓰면 벤처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뭔가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걸 21세기 북스에 김영구 선생한테 보여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출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 제목만 좀 자기들이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책을 딱딱한 것보다는 좀 대중성이 있게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그 책 제목이 유망 사업 부업 아이템. 뭐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간했던 첫 번째 책이 바로 기술에 대한 거, 아이템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제목은 유망사 부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92년인가 썼을 겁니다. 92년에 첫 번째 책을 쓰고 지금까지 51권 책을 썼으니까 이렇게 쭉 이 독서 습관이 책 쓰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독서를 하고 책을 쓰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명강사, 전문 교수 반열에 올랐고 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스컴에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KBS TV, MBC TV, 그다음에 SBS TV, 그다음에 EBS TV뿐만이 아니고 라디오,
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 그다음에 매경, 한경 이런 어떤 기고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의 기고를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런 그 원고료를 이렇게 지급하면서 받아가면서 그런 기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독서 습관이 책 쓰기로 이어졌고, 책 쓰기 하다 보니까 명강사가 되었고, 강의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또 매스컴에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1인 브랜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평생 직업, 평생 수입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이런 것이 연결되어서 어, 자유경제 실현, 또 가정 경영, 행복한 노후 이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6단계를 걸쳐서 제 자기 개발을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뭐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어떤 순서로 가는 것이 노후에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자유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쭉 우리 모교 과정에서 어, 강론으로 이 교육을 쭉 하게 될 겁니다. 이 독서 습관도 독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면서 요령껏 하느냐. 뭐 저 같은 경우는 책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독법의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만 책을 읽는 요령이 이 요령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학교 같으면 시험도 치고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책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일반 서점에서 나오는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어떤 시험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험서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지만 그렇지 않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저자로서 어떤 부분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 대부분 이제 서브타이틀에 스타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저자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제목만, 서브타이틀 제목만 보고도 밑에 내용이 짐작이 되는 부분은 그냥 안 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부분만 읽어보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강론할 때 실제 이제 이런 독서를 스피드하게 읽는 방법, 요령 이런 것들도 소개도 드리고 경우에 따른 유튜브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이런 부분을 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요령도 앞으로 이제 강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런 6단계 과정을 거쳐서 어, 자기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런 그 자기 개발 6단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책 쓰기,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책 쓰기를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강의 멘토링을 2번, 그 다음에 수익 모델 3번으로 보고,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직업 수입 창출을 하려고 하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 맨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번호를 한번 매겨 주시겠습니까? 채팅창에다가
책 쓰기가 1번이다라고 하면 1, 강의, 멘토링 이게 1번이다라고 하면 2번을,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다라고 하면 수익 모델을 1번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3번이죠. 책 쓰기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1번, 강의 멘토링 2번, 수익 모델이 3번. 그래서 채팅창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한번 1, 2, 3번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네, 1번, 2번, 2번, 1번, 3번, 1번, 2번, 1번. 자,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자, 이건 제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이런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 맨 먼저 앞으로 이런 테마가 뜨겠다. 앞으로 이런 테마가 돈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수익 모델 개발을 맨 먼저 했어요. 돈이 되는 거리를 찾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쪽 뭐 책도 쓰고 하면 앞으로 돈이 되겠다. 그걸 먼저 찾았어요. 그 수익 모델을 맨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익 모델이 첫 번째. 자, 그리고 이런 수익 모델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돈이 되는 그런 거리가 발견이 되면 두 번째 했던 게 책 쓰기에 거기에 대한 책을 쓰는 거.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책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책을 쓰면 그 책을 교재로 강의를 하고 또 그런 강의 프로그램에 이런 멘토링, 컨설팅 상품을 가미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평생기업 평생 수입 창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맨 먼저 해야 될 게 수익 모델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워크샵 시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 예, 먼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수익 모델을 먼저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책 쓰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멘토링하고 이래야 돈을 법니다. 자,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책 쓰고 강의하고 수익 모델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 이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제 두 번째 책이. 자,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제가 벤처캐피털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사장들이 매번 와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가 가진 기술이 이건데 이 기술은 뭐 세계에서 몇 번째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뭐 어떻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상담을 올 때 사업 계획서라도 좀 작성을 해 와서 뭔가 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사업계획서를 들지 않고 그냥 맨손 와가지고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어느 날은 이분들이 사장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싶어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이런 책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점을 한번 쭉 뒤져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런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업계획서를 수집을 다 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쓴 게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거, 이 내용. 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쓰면 이 사업계획서를 어디인가 제출할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제출하든지, 뭐 지자체에 가서 제출하든지,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든지. 그러면 그 사업세 계획서를 보고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아,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판단을 해야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부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2부의 이 타당성 분석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쓴 것. 이 책이 국내에 이런 책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출간을 했더니 이 책은 10년 넘게 이 스테디셀러로 팔리면서 3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을 쓸 때는 두 번째 쓴 책인데 정말 그 출판사에서 그 인쇄 도장 찍어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그 도장을 찍는 게 인주에 묻혀서 찍는 것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예, 도장 하나 찍으면 얼마 수익이 생기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은 10년 이상 스테디셀러로 팔리면서 제가 인쇄도 상당히 많이 받은 3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이게 16,5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쇄 한 10% 받았으니까 한 권당 1,650원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30만 부 곱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대충 나올 겁니다. 근데 인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이런 책을 썼더니 컨설팅 의뢰가 어떻게 보면 많아집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컨설팅 했던 게 대표적인 게 KBS 컨설팅을 했고, 그 다음에 MBC 대구방송 컨설팅을 했고, 세 번째는 대우 건설 컨설팅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인 KBS는 어떤 컨설팅을 했느냐면 지금은 이제 압니다만 이제 한국어 방송을 외국에 가서 방송을 할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뢰를 해온 거예요. 실무자들이 저희들이 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전문가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가 이런 어떤 한국어 방송을 외국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실익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방송이 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제가 컨설팅했던 결과물입니다, 실은. 그다음에 이제 MBC 같은 경우는 대구 MBC에 가면 그 앞에 그 넓은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와서 개발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여러분 지금 그 주상복합 빌딩 있잖아요, 주상복합. 이게 우리나라에 시작될 때 이 책을 썼고 그런 컨설팅을 했어요. 대우건설에서 주상복합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제안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우건설의 전무이사가 그 남상진 그 전무이사 이거 저 노무현 시절에 대우건설 사장도 하다가 나중에 그 저 한강에 투신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전무이사 할 때 제가 가서 어떤 의견을 얘기를 했냐면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제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 주상복합이 시작되던 시절이에요. 아래층 뭐 3층 이하 지하까지는 이런 어떤 상가를 짓는 거고 그 이상은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용역을 어디서 했느냐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주상복합의 이 부분은 결국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거기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장사하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에 이걸
임대 그런 분양 받으신 분이 장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임대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사에 어떤 아이템이 여기에 층별로 들어가면 좋은지 이건 부동산에서 더 잘 알겠습니까?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창업 컨설팅 회사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얘기.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이러이런 절차로 해서 상권 분석도 제대로 하고 그동안에 우리 창업 컨설팅 했던 경험 가지고 이 컨셉, MD 구성하는 거, 아이템 구성하는 거 이런 걸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PT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산동의 메종 리브르, 그 다음에 저쪽 성수동의 메종 리브르, 이 주상복합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 저희들이 수주를 해가지고 정말 그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뭔가 분양 설명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대우건설의 광고 모델이 되어서 광고 모델료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실제 가서 사업 설명회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분양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그 MD 구성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템들이 선택이 되어서 세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을 한다. 부동산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도 이 타당성 분석 기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수의 이런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쇄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컨설팅을 하면서 들어온 수입 하면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줬던 책이 바로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또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수익을 창출했던 그런 좋은 성공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썼던 책들 제가 체인 사업에 대한 책을 이 두 권 이건 가맹점 창업에 대한 그런 책이고, 이건 본부 창업에 대한 이런 책이에요.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최고다, 이거는. 자, 그래서, 체인 사업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그 여의도 정경련 회관, 지금 새 빌딩이 아니고 옛날 빌딩, 거기서 이제 이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놀부에 이 오진건 회장도 그 교육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회장들이 무슨 그런 교육을 다닐 리가 없는데 그때는 이런 교육도 전무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또 입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 컨설팅을 이 책 가지고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사들이 이런 프랜차이즈 아이템 개발하는 것, 아이템 개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랜차이즈 이 매뉴얼 작성, 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고가의 이런 컨설팅 수입을 얻었던 그런 책이 바로 체인사업 당시도 성공할 수 있다.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의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됐던 그런 CEO들이 IMF가 발생하고 나서 저하고 관계했던 한 30여 명의 CEO가 IMF 발생하고 나서 국가도 부도나는 상황에서 우리 협력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97년, 98년 초에 제가 그동안에 컨설팅 했던 업체들 CEO들 한 30명 정도 모셔서 이런 긴급 어떤 미팅을 주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발전해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협회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교육 사업 수입, 그 다음에 또 컨설팅 수입,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수입을 창출했던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센터, 지역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템, 프랜차이즈를 접목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뭐 ING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아이템 개발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활용할 그런 테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들은 제가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그런 그룹의 책들입니다. 맨 처음에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 경영, 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 정석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경영이 되고 나서 영업에도 이런 시스템적 관점을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시스템 영업 노하우. 자,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저에게 큰 부가가치를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아까 이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정말 그 이 컨설팅이 단골 고객이 없는 그런 어떤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바로 시스템 경영. 그래서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시스템 경영을 검색을 해봤더니 뭐 논문 한 편도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단행본 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블루오션이야. 나는 앞으로 시스템 경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될 거야.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런 교육부터 했어요. 그때는 책 쓰기 전에 이제 PPT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책들은 PPT 그 원고를 가지고 PPT 자료를 가지고 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였고 점차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지고 나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그리고 이제 이거 쓰기 전에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솔루션 개발까지도 했어요.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이런 기법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이게 투자를 했고,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 위기 극복 사례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움을, 어떤 생사를 넘나든 이런 결단도, 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걸,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 삼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사. 자, 그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업 책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영업은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고 찾아오게 하는 영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럼 찾아오는 영업을 어떻게 할까? 아,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거다. 교육 프로그램. 그럼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교육생이 오잖아요. 교육생이. 자, 그럼 이거 교육생을 오게 해놓고 교육하면서 그 수강생을 설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 또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개발합니다.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 예, 그다음에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 자, 그래서 이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는 29기까지 했어요. 6주 단위로 29기니까 몇 년쯤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시스템 영업은 20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를 얼마나 받았냐? 77만 원을 받았습니다. 77만 원. 그러면 그때 그 평균적으로 수강생이 얼마가 왔냐?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비만 하더라도 한 1,500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강의는 제가 전부 했으니까. 그다음에 장소 빌려서 이제 할 때 저녁에 3시간씩 6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육장 임대료 나가는 거. 그런데 그 교육 수입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한 차례에 한 1,500, 뭐 2,000 정도 수입이 됐으니까. 그걸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는 29기,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는 20기를 했으니까. 그 수강료 수입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컨설팅을 받더라고. 컨설팅. 자, 시스템 경영 이 부분은 시스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게 솔루션까지 아까 소프트웨어 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면서 컨설팅료를 얼마를 받았느냐면 5천 내지 6천 이렇게 받았어요. 6천 쪽에 가깝게 받았습니다. 이제 낮게 받은 업체가 오늘 5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법 중에서, 시스템 계획은 그런 거예요. 전략 계획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을 새로 쓰면 그걸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실행하는 거. 실행했으면 피드백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피드백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는 BSC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공기업들의 BSC 성과관리 이 구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붐을 타던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타임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개발을 해놨더니 또 공기업에서 이런 BSC 구축 컨설팅이 이렇게 많이 발주가 되어서 저희들 광주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1억 7,500 이런 한 5개월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광주 왔다 갔다 하면서 1억 7,500 수주 그런 어떤 컨설팅료를 받고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중에 서울에 있는 서울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시설관리공단 중에 우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했어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강동 시설관리공단,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 용역비도 대충 5천, 6천 받고 이렇게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지방 공기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런데 경쟁을 어떤 데들하고 했냐면 농림업계, 표준업계, 생산성 규모로 보면 우리보다도 뭐 수십 배 그런 큰 규모인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수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이론 무장도 돼 있었지만 솔루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기업 이렇게 해서 사기업, 중소, 중견기업 한 100곳,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기업 한 20곳 넘게 이런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이런 컨설팅료 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대충 수입이 얼마나 생겼는지 대충 여러분 아마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발은 책 쓰기였어요. 책 쓰기. 이런 책을 썼더니 신뢰도가 생기고 그 책을 가지고 교재 삼아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 실질적으로 컨설팅
이 컨설팅 상품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강의료 수입보다도 수백 배, 뭐 수천 배 되는 이런 컨설팅료 수입을 얻게 된 상품이 바로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에도 저희들은 이런 그런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 부분들의 어떤 덕으로 그런 위기를 넘겼던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책들이 시스템 영업도 마찬가지. 시스템 영업도 20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두 개, 시스템 경영과 시스템 영업을 통해서 교육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컨설팅 수입을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을 가지고 이런 고가의 어떤 컨설팅 수입, 교육 수입 그러니까 창출했던 그런 사례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이미 이 교육을 들어보신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S는 B&A 자기경영 365 실천 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이 부분 S는 B&A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론서 그다음에 이건 실무서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은 최근에 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그동안에 실은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했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이게 워낙 잘 되던 시절이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컨설팅 회사 누군가의 바톤 터치하고 노후에 이런 그 국민 운동 차원에서 또 청소년들의 비전, 꿈, 설계 뭐 이런 차원에서 노후에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오고 그래서 주사에 본격적으로 못하고 해서 이제 막 우리 작년 10월부터 우리 이 교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백극렬 교수가 처음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쭉 이런 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국민운동으로까지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지역센터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 3부에서 또 우리 국민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